자, 반갑습니다. 출제를 앞서는 체육 퀄리티 나영학입니다. 자, 이제 고래 대외관계 파트예요. 자, 이제 고래 대외관계를 보시면은 대외관계는 이제 굉장히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진과의 대외관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고려의 중기를 이끌어갔던 문벌귀족들이 자신의 정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나라에게 사대를 취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분이 메인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보시면은 10세기 동아시아 정세를 가만히 보시면은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는 거란 견제 목적으로 송나라 친선관계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거란의 고려와의 관계 개선 시도,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나름대로 거란이 결국 발해를 멸망시켜 놓고 고려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기 위해서 결국에 여러분 낙타를 보내는 이런 것이 있었지만 고려의 거절은 만부교 사건. 이 만부교 사건 아시죠? 태조 왕건 때고, 광구는 뭐냐면은 이거 잘 봐. 이거는 거란을 갖다가 나름대로 뭡니까? 토벌하기 위해서 만든 군사 조직이란 말이에요. 이게 광군인데 이게 바로 누구 때냐? 고려 정종 때야. 내가 말했지만 고려는 2대 해종과 3대 정종은 나오진 않는데 가끔 이 광군이 정종 때인데, 정종은 잘 들으세요. 정종은 태조 왕건 이후에, 그러니까 해종과 정종인데 자신의 뭡니까? 형이 왕권의 불안정으로 물러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정종은 자신도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왕권을 강화시켜야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거란을 갖다가 대비할 목적으로 광군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이것은 자신의 정권 유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시고, 두 번째는 이 정종은 서경천도를 시도해요. 서경천도를 지금 개경에는 너무나도 많은 뭡니까? 호족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개혁 정치를 하기 위해서 서경천도를 시도하고 있다니까. 서경천도가 2번 나오는 거야. 고려 중기 때 뭐야? 문벌 귀족들의 묘청, 개혁적 서경 관료들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있고, 정종 때 서경천도 있다는 거야. 서경천도 몇 번 나온다고? 2번이야. 정종 때 서경천도, 정종 때 광군사 조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갑니다. 거란의 침입과 이제 격퇴를 좀 보시는 건데, 거란이 이제 목표하는 것은 뭡니까? 시작. 고려의 북진 정책과 친송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내 말 이해갔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거란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보세요. 지금 잘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거란이 송가의 외교 단절을 요구했었죠. 자, 이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한국이라는 건 가끔 나와요. 정한국은 발해가 멸망한 뒤에 결국 발해 유민들이 만든 국가가 바로 정한국이죠. 이런 정한국이 드디어 멸망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결국 거란에 침입을 하는데, 이런 거란 침입에 대해서 서희가 오히려 외교 담판으로 인해서 무슨 육주를 회복했다? 강동 육주를 회복했다는 거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자, 2차 침입 때는 강조가 정변을 일으키죠. 자, 강조가 정변을 일으키는데 잠깐만 책 좀 줘볼까요? 자, 잠깐만 줘보세요. 자, 잠깐만 줘보세요. 자, 잠깐 보세요. 그래서 2차 침입 때는 강조의 정변이라고 가까웠는데, 강조가 천추태후를 몰아내고 현종을 왕으로 세운 사건인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경 설명을 전혀 모르면 안 되는데, 내 말 잘 들어. 지금 6번째 왕이 성종이죠. 이게 성종이고요. 그럼 7번째이 목종이야. 이 목종이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99.9%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목종이, 내 말 잘 들어요. 이 목종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목종의 엄마가 누구예요? 엄마. 목종 엄마가 이 천추태후예요. 천추태후인데 이 천추태후가 결국 김치향이라는 자와 바람이 나요. 그래서 이 김치향이라는 자와 바람이 나서 여기서 이제 애가 나온 거죠. 이 애가 나왔는데 이 애가 나오니까 이 목종은 황당한 거죠, 지금. 자기 엄마가 결국 사통해가지고 애를 낳은 거야. 근데 이 애를 갖다가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니까 목종이 빡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엄마지만 짜증이 난 거지. 그러니까 사실 엄마보다는 엄마를 꼬드겼던 이 김창 이작자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이 목종이 바로 강조를 끌어들여요. 그 강조에게 너 이것 좀 진압해봐라서 이제 강조가 김창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강조가 김창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야, 그럼 내가 한번 권력을 잡을 수 있잖아. 그래서 오히려 뭐야, 이 애를 갖다가 겨우로 왕으로 내세우고 이 목종을 갖다가 뭐야, 결국 제거시키죠. 근데 얘가 누구냐? 이게 어린 애잖아. 애. 나이가 어릴 거 아니야. 얘가 바로 뭐야? 이게 현종이야, 현종. 그러니까 이게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어린 왕을 막 옹립하는 이 순간 때 거란이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혼란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강조의 정변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느낌만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천추태후와 관련된 요 강조의 정변 시기 때 거란이 침입했던 거야. 그래서 혹시 모를까봐 강조가 천추태후를 몰아내고 현종을 왕으로 세운 사건을 말합니다. 이때 이제 어떡합니까? 나라가 혼란 시기니까 거란한테 개박살이 나요. 그래서 개경이 뭡니까? 아예 함락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단 말이야. 그럼 이제 개경이 함락되고 했는데 문제는 그냥 들어.
함락됐는데 우리는 이제 거란에게 항복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거란도 왜 우리의 그 강화 제의를 갖다 쉽게 받아들였냐? 이건 야사인데 다음 곧 거란의 최대 명절이 설날에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제 거란의 사기가 떨어지니까 일단은 빨리 지네들도 싸움을 별로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돌아가는 군대를 갖다 테러를 차단하고 양규가 오히려 뭡니까? 그들을 격퇴하기도 했었다.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거란의 2차 침입 나오면 강조의 정변 또는 양규의 활약 이 정도에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강화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도 송가의 외관계를 단절하겠다. 이게 그 약속이었는데 송가의 외관계를 단절하지 않자 결국 소비압이 다시 광동 육주를 준 것을 돌려달라. 이런 것을 갖다 빌미 삼아서 다시 침입했는데 강감찬이 귀주에서 그들의 침입을 무찔렀다. 이게 바로 거란의 무슨 몇 차 침입? 3차 침입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하시면 돼요. 잠깐 갑니다. 지금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고려의 대외관계 잘 보세요. 먼저 송가양의 뭔다? 신선이야. 두 번째 뭡니까? 고려의 북진 정책 때문에 거란의 침입이 있었던 거죠. 근데 거란의 침입이 있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자, 거란과의 관계가 있었죠. 이런 거란의 관계에 대해서 고려는 굉장히 엄격했죠. 그래서 뭡니까? 만부교 사건이 있었고 광군사가 있었는데 이 광군사는 정종 때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게 만든 특수부대 이런 거 참 많이 나옵니다. 됐죠? 1차 침입 때 누굴 기억한다? 서희. 무슨 육주? 강동 육주. 2차 침입 때는 강조의 정변과 양규의 활약. 3차 침입 때는 강감찬의 기위대첩.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단 말이야. 갑니다. 자, 그래 거란 침입 결과는 중요한 것은 뭐야? 3차 침입 이후야. 몇 차 침입 이후? 3차 침입 이후 개경에다 나성을 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뭐야? 압록강의 도련포까지 중요합니다. 이게 고구려 때도 우리가 당나라 침입에 대비해서 천리장성 쌓았잖아. 그때 뭐야? 아시겠죠? 부여성부터 비사성까지야. 몰라도 괜찮아. 다만 고려 시대 때 천리장성 뭐야? 압록강에서 도련포. 헷갈리면 안 됩니다. 태조 때 국경선은 어디? 청천강. 아셨습니까? 강동 육주도 어디? 압록강까지. 천리장성도 어디? 압록강의 도련포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종 때 무슨 대장경? 중요합니다. 초조 대장경을 갖다가 뭐야? 조판하고 있었다. 결국 무슨 말이야? 현종 때 거란의 2차 침입과 3차 침입이 있었는데 초조가 뭐야? 처음으로 만들었다야. 그래서 대장경은 불심의 힘으로 거란의 침을 무찌르기 위해서 초조 대장경을 만들었다는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여진 보세요. 이런 거 내가 썼다 했죠? 여진은 고려를 부모의 나라 선교에서 평화관계를 유지했어. 원래 여진은 아직은 나라가 아니야. 근데 이 새끼들이 12세 초 완행부 추장이었던 누구? 아골타가 여진족을 통합하면서 고려와의 충돌이 발생됐던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 말 잘 들어. 고려와의 충돌이 발생됐고 고려군이 이제 패배를 하는 입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내 말 잘 들어야 돼. 지금 이 완행부가 여진족을 통합하면서 고려의 충돌이 발생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진족을 통합하기 전에 아직 여진족을 통합하기 전까지는 어땠다고? 우리에게 어땠다? 부모의 나라 섬겼다고 했던 거 맞아? 안 맞아? 하자. 근데 이제 얘네들이 아직 나라 만든 건 아니야. 나라 만든 건데 이렇게 부족을 통합하면서 애들이 상당히 강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고려군이 정주성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패배를 하니까 결국 누굽니까? 그렇죠. 숙종. 아까 뭐랬어? 지 조카 죽이고 왕된 게 숙종이라고 했잖아. 벌써 까먹었니? 아까 문종의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조카 숙종이 있었잖아. 동생은 의천이라고 했었잖아. 이 숙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국 윤관으로 하여금 별무반을 조직하겠단 말이야. 별무반을 조직하게 하고 나서 여진을 토벌하고 동북구성을 축조했는데 이 동북구성을 봐봐. 여진의 반환 요청과 국경수비의 어려움으로 돌려줬단 말이야. 1년 만에. 아직은 금나라가 만들어진 건 아니야. 별무반은 가끔 나와요. 별무반은 뭐라고?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이들의 기병부대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이들의 기병부대를 막기 위한 별무반을 만들기도 했었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이 새끼들이 1115년에 금나라를 만든단 말이야. 나라 만들고 나서 우리에게 나중에 4대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4대 요구에 대해서 이자겸은 자신의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금나라의 4대를 갖다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정도를 여러분이 꼭 좀 기억을 해달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됐죠? 잘 됐습니다. 제가 해준 것만 밑줄 치고 잘 보셔도요. 정말 누워서도 떡이 떨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갑니다. 자, 25번. 문제 좀 한번 빨리빨리 찾아가야 됩니다. 25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가만히 계세요. 자, 보세요. 일단 저들이 요구를 들어줘. 나라를 보존해야 됩니다. 금이 군신관계를 요구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거죠. 그들의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건 뭡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건 문벌귀족이고 이들은 뭐다? 개혁적 문벌귀족이라든지 또는 뭡니까? 그렇죠. 서경 관료들이겠죠. 그럼 이 이야기 탐구 활동이 뭐냐?
가장 중요한 이 당시를 잘 이해하라는 거죠. 고려 중기 때 금나라의 4대 관계, 최씨 무신정권 정신 차려야 되죠. 이런 4대 관계를 요구했을 때 당시에 누구라고? 이자겸 집권 당시에 국제정세를 알아본다. 맞아? 다음 몇 번? 2번 정답이죠. 사실 저거요. 아직 안 배웠지만 이 저거요 피살된 사건은 좀 이따 몽고 침입과 관련됐고요. 공민왕 날면 한참 있어야 돼. 천령이 설치는 나중에 명나라와 관계된 거기 때문에 관련 없다. 지금은 고려 중기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다. 합니다. 이거 보세요. 아, 이거 많이 나와요. 요즘은 정말 좋습니다. 요즘은 찰려서 송황제가 비밀이 유사하기를 들으니 너희 나라는 송나라가 너희 나라는 누구와 직경이 있다고 하는데 다음에 조회할 땐 얘네를 같이 오는 게 어떠냐 했어요. 근데 아직 모르겠어. 바야흐로 얘가 전성기를 맞아 우리나라를 신하라고 부르게 하고자 했다. 잘 봐봐. 윤원이, 아까 내가 윤원이가 뭐랬어요? 개혁적 문벌기족은 말했다. 얘는 본래 우리나라 사람의 자손이었다. 그럼 얘는 뭐야? 가는 여진족이죠. 그럼 누가 봐도 여진족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 봐봐. 전성기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신하라고 말하겠다. 그럼 윤원이가 이런 미친 애들이에요. 이렇게 말한 거지. 이게 지금 누구야? 금이지 금. 정확히 말하면 여진을 말한단 말이야. 그 여진을 골라라 이거야. 여진은 동북구성의 반환을 요구했다. 아까 있잖아. 여진족이 동북구성의 반환을 요구해서 우리가 돌려줬다고. 몇 번? 1번 정답. 고려의 화포공격, 이렇게 화포공격 나오면 왜구야? 비단자기 서적을 수출했다? 비단과 자기와 서적을 수출했다. 잘 봐. 우리가 이거는 말 자체가 안 맞아. 우리는 비단을 수출할 수 없어. 비단은 무조건 수입하는 거죠. 서희와 단판하노 강릉주, 이런 거란. 일본 원정도 정동행성 설치했다. 이거는 나중에 몽고가 우리나라를 점령한 이유를 말하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아. 다음 몇 번? 1번. 잘했습니다. 이제. 다음. 몽골과의 항쟁. 아, 좋아요. 보세요. 몽골의 세력 확정. 징기스칸. 잘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처음에 거란, 그 다음 여진, 그 다음으로 한 게 몽고야. 몽고의 가장 대표인 건 징기스칸이야. 이 징기스칸은 부족을 통일하면서 세력을 확장했죠. 근데 잘 봐. 가끔 강동성 싸움이 일어나. 한번 읽어볼게요. 강동성. 몽골군에 쫓기던 거란족. 나라는 멸망했지만 거란족은 있는 거야. 거란족이 고려에 침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몽골군이 쫓아왔고 우리나라는 결국 강동성에서 거란족을 갖다가 포위했단 말이야. 그래서 누구와? 몽골군과 우리나라의 연합으로 거란족을 소탕했던 사건이 강동성 싸움이야. 그러면 강동성 싸움에서 이 고려와 몽골이 거란을 격파했는데 고려와 몽골의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됐는데 몽골이 뭐라고 그래? 내가 거란족을 무찔러 줬잖아. 그러니까 네가 조공을 줘야지. 이게 바로 뭐야? 강동성이라고. 이걸 강동의 역이라 부른 건데 어쨌든 강동성의 싸움을 배경을 계기로 우리에게 무리한 조공을 요구했던 거죠. 이렇게 조공을 요구했던 몽고 사신 저고요가 돌아가다 피살당했다고. 그래서 몽고에서 가장 자랑이라 불렸던 살리타가 군대를 이끌고 침입을 했어요. 그래서 잘 들어. 침입을 했는데 잘 봐봐. 서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항전했단 말이야. 특별히 누가? 귀주의 누구? 박서. 아, 박서 뭐야? 복서. 박서. 귀주의 박서. 이런, 잘 들어.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귀주의 박서라든지 충조 간노비 이런 하층민들의 항전으로 됐습니까? 결국 어느 정도 막아낸 게 아니야. 이렇게 항전했지만 몽골군은 너무 거셌죠. 개경을 포위당합니다. 그래서 뭐야? 몽골과의 강화를 체결하고 몽골군은 뭡니까? 결국 우리를 갖다가 이겼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루가치라는 감찰관을 파견하고 어느 정도 돌아갔단 말이지. 내 말 이해 갔어요? 자, 이 다루가치를 파견했단 말이야. 근데 봐봐. 우리가 지금 집권한 게 누구야? 이거 이때가 지금 무신집권기란 말이야. 야, 우리가 어떻게 쪽팔리게 이렇게 몽고한테 뭐야? 결국 쪽팔리게 일단은 강화를 체결하고 일단 미안해 해놓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지. 야, 우리 이렇게 행복할 수 없지. 우리 걔네들이 바다에 약하니까. 왜? 강화도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전에 약한 몽골을 분리해. 우리가 좀 더 버티면 이길 수 있을지 몰라 해서 최후 때 강화도로 천도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의 풀이를 보면 고개 들어. 몽골 공안에 가장 중요했던 건 뭐라고? 지금 시작? 강동성 싸움. 둘째 뭐야? 저고요 피살. 셋째는 뭐야? 박서의 항전. 하지만 우리는 일단 강화를 맺고 다루가치를 파견했지만 우리는 어디로 천다?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40년간 대몽항쟁을 하는 거야. 이때가 누구라고? 누구라고? 우야. 누구라고? 우다. 이름이 우야. 충원이 항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까 배웠죠? 성이 최씨잖아. 이름이 우일 거 아니야. 그러면 최우, 최의, 최항, 항. 그러니까 이름이잖아. 아, 누가 나영환이라고 그래. 그냥 영환 이렇게 부를 거 아니야. 아, 참. 뒤에서는 그렇게 잘 부를 거 아니야. 야, 이렇게 영환이 왔냐 오늘? 왔다. 씨.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몽골 누구야? 박서. 1차 때 누구? 서희, 강감찬, 양규. 오케이? 몽골 누구? 박서. 다음. 그 다음에 강화도 천도했단 말이야. 강화도로 천도한 이후에 잘 봐. 천도한 이후에 다시 살리타 또 와. 그랬을 때 처인성 전투에서 와 중요합니다. 처인성 전투에서 김윤호와 처인에 있는 부국민들이 몽골군 사령관 살리타 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강화도 천도 이전에도 살리타가 왔고 강화도 천도 이후에 살리타가 왔는데 강화도 천도 이후에 살리타가 어디서? 그렇죠. 처인성에서 개박살 나요. 이 처인성이 어디라고? 오늘날 용인시 처인구야. 용인시 처인구 캐리비언 베이. 그러니까 캐리비언 베이가 처인구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가서 맨날 빵 하고 맨날 그 헤매고 있을 때 거기서 우리 윤우 형이 누굽니까? 살리타를 사살했던 것이야. 쭉 그런 걸 좀 알아봐. 나중에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갈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면 니네 카드 쓰잖아. 카드 쓰면 거기 캐리비언 베이에서 카드 찍으면 나와. 주소가 용인시 처인구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설명해주면 좋잖아. 너 이거 아니? 이게 김윤우가 여기서 살리타를 갖다가 사살했던 곳이야. 이 벌레야. 그러고 설명해주면 깨져. 알았어? 자, 갑니다. 몽골군 사령관 살리타를 사살했다. 그리고 뭡니까?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격퇴하기 위해서 8만 대장경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아까 거란침을 만든 건 뭐야? 초조대장경. 이건 다시 만들었다 해서 제조대장경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글자가 8만 글자여서 8만 대장경이라 부르는 거야. 무슨 성전투? 처인성 전투. 완전히 중요합니다. 처인성 전투에서 승려 누구? 김윤우. 김윤우가 승려야. 그리고 부곡민. 중요한 건 뭐야? 사회적으로 천내받던 부곡과 소외 주민들이 계속 활약하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 뭐 아까 말했잖아. 아까 대구 부인사의 대장경이 뭐야? 이게 초조장이 봐봐. 써있잖아. 초조. 거란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든 초조대장경이 소실됐기 때문에 8만 대장경 다시 만든 거야. 두 번째, 황룡사 그충목탑 소실. 거기 들어. 문화재에서 두 가지가 소실됐는데 기억하십니다. 무슨 대장경이 소실됐다? 초조대장경. 뭐가 소실됐다? 황룡사 구충목탑. 두 가지 반드시 해야 돼. 그렇지만 아까 누구라고? 최시정권 누구? 충원이 우항의. 얘가 뭡니까? 붕괴된 후. 최시정권이 붕괴된 후 우리는 누구야? 몽골과 강화를 체결했다고. 항복했다는 얘기야. 항복하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개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됐습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내 말 잘 들어야 돼. 모신들이 개경안도로 갔다 거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잘 봐야 돼. 최시정권이 붕괴되고 나서도 뭐야? 김준, 임유무 이런 애들이 등장해. 몰라도 돼. 그러니까 최시정권 4명을 알아야 돼. 충원이, 아까 항의 이런 거 배웠잖아. 걔네가 붕괴된 이후 마지막이었던 그 뭡니까? 그 최의가 나중에 뭡니까? 이 김준에게 살해당하고 나중에 이제 임유무한테 피살당하면서 무신 정권이 완전히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씨 정권은 쭉 계승되다가 김준에게 살해당하고 나중에 임유무마저 피살되면서 완전히 붕괴되고 개경으로 한도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주의할 건 무슨 말이냐면은 최씨 정권 때 뭡니까? 어디로? 개경으로 한도한 게 아니야. 최씨 정권은 붕괴되고 나서 그다음 김준, 임유무란 또 다른 무신들이 있었는데 그때 걔네마저 끝나면서 개경으로 한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우면 이렇게 기억해. 최씨 정권 때 시작 강화도로 천도한 건 맞아. 근데 최씨 정권 때 개경으로 한도한 건 아니야. 최씨 정권이 아니라 최씨 정권을 이어갔던 다른 무신들이 피산되면서 결국 개경으로 한도했다는 얘기야. 근데 끝까지 개경 한동을 반대했던 게 누구야? 이게 누굽니까? 삼별초야. 삼별초는 원래 누구의 사병 조직이다? 최후의 사병 조직으로서 원래 치안을 담당했던 건데 얘네가 나중에 뭐야?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이동하면서 대몽항쟁을 했던 게 누구였다? 삼별초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포인트만 알면 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갑니다. 봐봐. 제가 얘기했죠. 귀주에서 누구? 곡서. 이거 문제 좋아요. 귀주에서 누구? 박서. 아십니까? 처인상에서 누구? 김윤우.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충주에서 아까 뭐야? 이런 부국민들이 나름대로 싸워요. 그러니까 하층민들이. 대구에서는 뭐야? 대구 부인사에서 초조대장경. 소실됐던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아까 나중에 강화도, 진도, 제주도. 여기서 뭘 말했다? 삼별초 항쟁이야. 삼별초 항쟁은 진도에서는 용장성을 쌓았잖아. 나중에 제주도에서는
항파도리성을 써요. 그러니까 가끔 문제가 성이 두 개 나와.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기는데 강화도에서 진도로 옮기면서 무슨 성? 용장성. 그 다음에 제주도로 옮기면서 무슨 성? 항파도리성. 가끔 요즘 나와요. 항파도리성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무슨 초의 항쟁이다? 삼별초의 항쟁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갑니다. 가나다라만 확인했죠? 가세요. 가는 박서부대. 오케이. 옳지 않은 거죠? 맞죠? 나는 김윤호. 맞죠? 다 노군과 잡류. 내가 말했어. 충주는 무조건 하층민들의 항쟁이 있었던 거 맞아. 라는 황룡사 구충목탑. 고개 들어. 대구에서는 뭐라고? 초조대장경 소실이야. 황룡사 구충목탑은 어디냐? 이건 경주야. 다시 한번 할게. 대구와 경주가 다 그게 그거 아니야. 다 거기 같지만 틀려. 대구에서는 초조대장경 소실. 그 다음에 황룡사 구충목탑은 경주의 소실. 답 몇 번이었다고? 이거 어려워요. 4번. 아 근데 문제가 정말 좋다. 이건 진짜.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당합니다. 황룡사 구충목탑은 어디서 소실됐다? 경주에서 소실됐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했지만 충주에서는 뭐야? 노군과 잡류라는 것은 이런 하층민들의 항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고려기 정치 변화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개경으로 한도했잖아. 거기 들어. 1231년에 강화도로 천도했다가 1270년에 개경으로 돌아온다고. 왜? 40년 항쟁이니까. 자, 고려왕은 원나라 공주와 결혼해서 원나라의 부마국 많이 나오죠? 원나라의 사이나라가 됐죠. 두 번째, 쌍성총감부, 화주 지역에 있던 쌍성총감부, 서경의 동령부, 제주도의 탐라총감부를 설치해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직접 뭡니까? 지배했던 관청이 세 군데야. 쌍성총감부를 통해서 천령을 지배하고, 동령부를 통해서 서경 이북을 지배하고, 탐라총감부를 통해서 제주도를 지배했던 관청인데, 동령부와 탐라총감부는 충렬왕 때 회복되고요. 나중에 쌍성총감부만 공민왕 때 무력으로 회복하는 거야. 다시 한번. 동령부와 탐라총감부는 나중에 누구 때 돌려줬다? 충렬왕 때 돌려줘요. 하지만 쌍성총감부는 공민왕 때 무력으로 탈환해서 천령 이북까지 영토를 넓힌 건 누구다? 공민왕 때야. 갑니다. 폐하를 전하, 태자를 세자. 잘 안 나와. 중요한 건 이성육부를 뭐야? 1부와 4사가 되는 이유가 뭐야? 중서문화서 상서성은 첨이부. 그 다음에 육부는 4사. 그러니까 이성이 첨이부가 되고 육부가 4사가 되면 뭐가 된다? 이건 원간석기가 되는 거죠. 원래 정동행성은 일본 원정을 위해서 만든 기구야. 그렇지만 나중에 이 일본행이 실패되면서 정동행성은 내정간섭기구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만호부가 아니라 군사. 우리나라 군사에 간섭하기 위한 만호부. 감찰관이었던 다루같이 각종 특산물을 징발해 가는데 특히 뭐야? 매를 징발하게 만든 게 뭐야? 응방. 됐어요? 됐죠? 그리고 많은 공녀들을 갖다 가져갔는데 이런 공녀들을 갖다 가져가는 과정에서 여자들이 유부녀를 만들기 위해서 조언의 풍습. 이런 나름대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몽골풍, 그 나라에는 오히려 고려의 풍습이었던 고려 야행이 유행됐다. 가끔 나온 게 만호부 어렵고요. 두 번째, 응방 기억하시고. 이게 다 애우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나오면 애우는 게 아니라 무슨 간섭기다? 그냥 원간섭기 때라는 것만 느끼면 된다. 보고 원간섭기가 맞구나라는 것만 느끼면 된다고. 다만 동령부와 탐라총감부는 충렬왕 때 반환됐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가로 2번 공민의 개혁정치. 아무리 강조 지나치자. 이건 이걸 못했다. 그러면 거의 그냥 모든 시험을 포기하셔야 돼요. 공민왕 완전 중요합니다. 자, 공민의 개혁정치 갑니다. 공민왕은 1351년에 집권해요. 그래서 14세기 중엽 딱 51년이니까 14세기 딱 중엽이죠. 중엽 원나라와 명나라의 교체기를 이용하여 개혁을 추진합니다. 먼저 기철을 숙청하죠. 기철 같은 친원파를 숙청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잘 들어. 기철 동그라미 쳐야 돼. 친원파가 많은데 기철하면 공민왕 때야. 나중에 여러분 우왕이 있어요. 여러분 공민왕이 봐봐. 왕을 거의 기억 못하는데 공민왕의 아들이 있어. 공민왕의 아들이 뭐야? 우왕이야. 됐습니까? 언니야. 공민왕, 우왕이 이름이 우겠니 설마? 안 했죠? 우왕. 그다음 뭐야? 창왕. 이렇게 기억해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공민왕 때나 우왕 때나 창왕 때나 전부 다 뭐야? 집권 세력은 누구야? 권문세족이야. 권문세족. 원나라를 어떤 권문세족. 그럼 권문세족은 왕을 무서워해 원나라를 등려온 세력이야? 원나라를 등려했기 때문에 공민왕이나 우왕이나 창왕이나 전부 다 권문세력을 내몰았으면 좋겠단 말이야. 근데 공민왕 때 가장 최고의 권문세력은 누구다? 기철이야. 우왕 때 최고의 권문세력은 누구라고? 이인임이야. 그래서 문제 풀다가 이인임을 추출하고 이런 말로 뭐야? 우왕 때고.
기철을 수청하고 하면 공민왕 때. 그러니까 결국 공민왕이나 우왕이나 다 권문기적으로 수청하는 건 맞는데 문제 풀다가 기철 등의 권문세로 수청하고 하면 공민왕. 이인임 등의 권문세로 수청하고 나면 이건 우왕. 헷갈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나와 시험에? 공민왕 때는 시작 이인임 등의 권문세적으로 수청하고 O야 X야? X가 되죠. 무조건 누구 때? 공민왕 때는 기철이야. 두 번째 뭡니까? 정동행성 중에서도 이문소. 잘 봐. 정동행성의 이문소. 이문소는 정동행성 중에서도 원나라 세력을 반대하는 반원 세력을 갖다 감시했던 기구야. 그걸 폐지했다. 두 번째, 관제복고 몽골풍 금지, 쌍성총과 뭐 탈환 다 해와돼. 그 다음에 신돈, 새로운 대지. 신돈을 등용해서 전민변정도감이야. 불법적인 농장을 없애고 전, 토지와 민, 노비를 변정, 바로 잡는 기구여서 불법적인 농장을 없애고 토지는 원래 주인에게, 농장의 노비는 양으로 해방시키는 것이 전민변정도감이야. 꼭 써야 돼. 써놔. 공민왕 때 최초가 아니야. 전민변정도감은 처음 나온 게 아니야. 그 전에도 전민변정도감이 있었어. 충렬왕 때도 전민변정도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것만 기억해요. 그건 전민변정도감이 언제 있나요? 그런 걸 외우는 사람은 변태라고 본다고. 시험은 뭐가 나와? 공민왕 때 처음으로 전민변정도감을 만들었다. OX, X. 그 문장을 기억하는 게 좋아. 공민왕 때 처음으로 전민변정도감을 만든 건 아니다? 아니다. 그것만 기억하라고. 다시. 공민왕 때 처음으로 전민변정도감을 만든 건 아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음, 정방 폐지. 중요하죠. 유학교육을 강화해서 원래 유학을 담당했던 최고의 국립대학이 국자감이었잖아. 이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뭡니까? 바꾸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나중에 보여줘. 성균관을 중건했다고 하지 말고 성균관을 중건했다고 하지 말고 성균관을 순수 유학교육기관 했다. 교육기관화 됐다. 무슨 말이냐면은 국자감은 기술교육을 시켜 원래. 근데 이 공민왕 때는 성균관을 이름을 바꾼 게 아니야. 성균관을 이름을 바꾼 건 이미 언제? 충렬왕 때 바꾼 거고. 공민왕 때는 이걸 순수 유학교육기관으로 변모시켰단 말이야. 다시. 국자감을 성균관이 했다? 그건 충렬왕 때. 성균관이 순수한 유학교육기관으로 변모됐다? 이건 공민왕 때. 됐죠? 신진사대부가 중용됐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민왕이 시해되면서 결국 개혁은 좌절됐다. 공민왕 시해. 그리고 이 공민왕이 있을 당시에 누구와 누구의 침입이 많았다?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인데 내 말 잘 들어. 아까 쌍성총감을 수복하면서 어디부터? 여기요. 이건 지도로 봐야 돼. 이렇게 영토가 넓어가잖아? 그건 누구 때야? 공민왕 때야. 이건 무조건 나온다. 공민왕 영토 확장, 요 지도 잘 봐줘야 돼. 잘 봐. 영토 확장 봤죠? 그 다음에 지도로도 나오지만 뭐로 나와? 용어로 나와. 어디부터? 초산부터. 어디까지? 길주까지. 동그라미 쳐. 너 초산에서 길주까지 이르는 영토 경계선을 확장했다라고 나오면 이거 누구 때를 말한다? 공민왕 때를 말해. 초산부터 길주에 이르는 영토 경계선이 나오면 누구 때다? 공민왕 때를 의미하고 있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초산에서 길주까지 공민왕 때를 말한다. 자, 이런 가운데서 자 보세요. 신진사대부는 대부분 향리야. 향리는 뭐라고? 지방 중소족을 지방의 관리로 격한 게 향리죠. 향리는 중소지주인데 얘는 언제부터? 아까 우리 최후 때 서방 배웠잖아. 문신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고문 역할을 담당하겠다. 그 문신이 바로 향리 출신의 신진사대부를 말하죠. 그래서 이때 무신정권 이후 중앙관리로 진출했고, 중요합니다. 이들은 성략을 수용했어. 그리고 권문세족의 권문세족과 불교의 폐단을 비판했다.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가 받아들인 성략은 관념적 성략이 아니라 상당히 사회개혁적이고 실천적 성략이야. 그래서 검소와 검약을 강조하면서 권문세족의 사치와 향락을 비판하는 논리로 제시했던 게 성리학이었던 거야. 꼭 써. 고려 말의 성리학은 개혁적이고 실천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가 가지고 들어왔던 성리학은 개혁적이고 실천적 성리학이다. 그런데 고려 말의 개혁 방향 문제를 들어서 온건개혁파와 급진개혁파로 분열되고 있는 장면 나왔고요. 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막 격퇴하는 장면들이 있었죠. 이런 신흥무인들,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신망을 받은 최영과 이성계. 최영도 신흥무인이야. 주의해야 돼. 최영도 신흥무인입니다. 최영도 신흥무인이야. 자, 그런데 나중에 뭡니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말 잘 들어.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으로 신흥무인이 성장했는데 나중에 이거 잘 보세요. 명나라가
지금 뭡니까? 쌍성 총간부를 갖다 우리가 내몰았잖아. 그리고 철령 이북의 땅을 갖다가 공민왕이 지배하면서 초산부터 길쭉까지 영토를 넓혔잖아. 그런데 오히려 명나라가 원나라를 내몰고 나서 우리가 지배했던 쌍성 총간부 지역 철령 이북의 땅을 명나라가 직접 지배하겠다고 통보했다. 이게 철령이야. 철령이는 뭐야? 니네가 지배하고 있던 철령 땅을 명나라가 지배하겠다 통보를 해온 거야. 그러니까 최영이 뭐 이런 역 같은 놈들이 있어. 이게 때 요동정벌을 계획한 거죠. 이성계가 반대하는 거야. 이성계는 요동정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오히려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개혁을 장악한 뒤 오히려 우왕을 폐위하고 최영을 제거하면서 이성계가 실권을 장악했던 거죠. 이성계가 완전히 권력을 장악했던 게가 언제야? 위화도이고. 그리고 자신의 정권을 갖다가 돕고 자신의 정권을 지지해줬던 누구? 신진사대부에게 경제 기반을 마련한 게 과전법이야. 과전법은 신진사대부들에게 결국 뭘 줬어? 월급을 주는데 이건 전현직 관리 다 줬다고. 그래서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마련한 게 뭐다? 과전법이다. 그리고 나서 온건개혁했던 정몽주를 제거하고 급진개혁했던 정도전이 바로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면서 결국 조선이 건국되는 장면이 나온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쭉 내용들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 됐죠? 왜구가 있었다. 왜구가 있는데 내 말 잘 들어요. 그와 관련된 탐구활동이야. 왜구가 침입했다. 그가 가서 물리쳐 자청했다. 쭉 있었죠? 적의 무리가 무너져 한 사람도 도망한 자 없었다. 우왕이 그에게 정원 십자 공신에 잘 봐. 여러분 잘 봐. 왜구 침입 나오면요. 무조건 이성계야. 볼 것도 없어. 왜구 침입 나오면 전부 다 왜구 극장은 다 이성계로 생각하. 물론 최영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지금 우왕이 그에게 정원 십자 공신에 칭호를 내렸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뭡니까? 지금 이거는 그와 관련된 탐구활동이잖아. 그럼 뭐예요 지금? 전부 다 신흥무인들에게 성장 과정을 알아보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답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삼별초는 몽고, 동북구성은 여진, 정동행성 이문서를 폐지한 것은 뭐야? 반원 자주정책이죠.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 일본 원정 몇 차례 걸쳐서? 2차례 걸쳐서 원정하는데 그 원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무슨 행성이다? 정동행성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가시기가 뭐야? 이거 잘했어. 우리나라 충자 들어가잖아. 그러면 전부 다 뭐야? 원간석기야. 충렬항, 충선항, 충수강, 충해항, 충무강, 충정항 뭐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는 전부 다 뭘 의미하고 있었다? 자, 원간석기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원간석기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두 명이야. 충렬항, 충선항. 이 충선항 때는 먼저 정치를 개혁, 원나라를 내몰기 위한 개혁기로 사림원. 사림원이란 정치개혁기구가 있었다는 거 꼭 체크하시고. 둘째는 충선왕 때는 나중에 보면 소금 전매제. 배우겠지만 소금을 전매합니다. 이런 거 정도? 충선왕 많이 나와. 충선왕은 두 가지 꼭 기억해. 사림원 설치와 소금 전매 정도는 꼭 좀 이해하시면 된다. 됐죠? 어휴, 이거 부러지면 안 되겠네. 자, 사림원과 소금 전매제. 누굴 말한다? 충선왕. 어쨌든 이걸 언제야? 원간석기를 말하는 거죠. 원간석기를 골라라 이거야. 만정에는 아까 누구였습니까? 최충원 때잖아. 원간석기야. 만건당.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지금 충선왕 때 소금 전매제 이것도 있었지만 충선왕 때 원나라 베이징에다가 만건당. 만 개의 책이 있는 도서관 하나 만든 게 만건당. 이거 충선왕 때야. 답이 2번이에요. 동국통감은 아직 안 배웠어. 이거 조선시대고요. 건원중보는 나중에 배울 건데 고려 성종 때 만든 화폐야. 인삼과 고추? 고추는 언제 들어옵니까? 17세기 때 일본에 들어온 장문이니까 조선 후기죠. 몇 번이었다? 2번. 만건당. 그래서 충순왕 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 소금 전매제, 사림원 설치, 만건당까지 이해하시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려의 정치사 부분들을 갖다가 결국 고려 후기의 정치사. 오늘 지금 뒷부분에서 배웠던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하고요. 우리 이제 고려의 경제 파트까지 하고 이제 이번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 고려 경제도 좀 여러분이 좀 잘 봐나가시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잠시만요. 자, 이제 보시면 고려 경제입니다. 아, 전시까지도 보세요. 지금 이 베스트 기출 문제를 통해서 지금 뭐가 중점적으로 나와? 전시과. 전시과 뭡니까? 전시과라고 하는 부분들은 항상 얘기했지만 일종의 무슨 제도를 말한다? 월급 제도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조권을 주는 거예요.
경제상, 고려 경제상, 화폐 주죠. 중요합니다. 자, 갑니다. 먼저, 농업 중심 산업발전, 이런 거 내가 쓴 거 보란 말이야. 자급자족 농업교육을 기반으로 했으므로 상업과 수공의 발달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하죠. 농업 장려책 이거 읽으면 돼. 개간 장려.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세금 면제. 농번기 때는 자벽동금리 당연한 거죠. 또는 제2시 세금 감면, 고리대 이자 제한, 의창시네. 여러분 이게 뭐 그냥 막 나오는 것 같지만, 이게 여러분 공부를 좀 해보면요, 이게 진짜 잘 쓴 거예요. 국정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어떤가 애우기보다는 당연히 이해를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이해를 한다니까 아무렇지 않게 다가오지만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고려의 나름대로 농민 안정책과 농업 장려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개경이 뭘 설치했다? 시전이야. 시전은 항상 기억해. 소유권이 개인한테 있는 거야. 개인한테 소유권이 있고 물건을 파는 것이 시전이에요. 대도시엔 국영점포, 이걸 우린 관영상점이라 부르는데 거기 들어. 관영상점은 소유권이 국가가 하는 거야. 국가가 운영하면 관영상점. 시전은 개인이 운영하는 거지. 그러면 누가 항상 불법행위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시전을 갖다 감독하는 기구를 붙여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게 경시서라고. 그러니까 경시서는 당연히 시전을 감독하는 기구를 말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 다음에 자, 수공업자는 뭡니까? 관청수공업자야. 관청의 기술자를 소속시켜 왕실과 국가의 소유권을 생산하겠는데, 관청수공업을 관청에 소속된 자를 우린 뭘 한다? 공장 안에 등록. 공장이라는 것은 팩토리가 아니야. 수공업자를 명부에 기록했다. 공장안. 공장안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관용수공업자를 말하고, 내가 특정 물품을 생산하는 지역을 뭘 했다? 소.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고려 전기는 무신정변 이전까지가 고려 전기잖아. 무신정변 이후가 고려 후기고, 고려 전기는 관청수공업과 소수공업이 중심이었다고. 기억하셔야 돼. 고려 전기는 뭐야? 관청수공업과 소수공업이 중심이야. 두 번째, 자, 수치제도 갑니다. 수치제도가 뭐야? 세금제도야. 세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선 세금을 걷는 문서가 필요했단 말이야. 그게 바로 뭡니까? 세금을 걷는 문서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걷는 문서가 아니라 재정을 운영하는 관직이 두 가지야. 애와대, 호부와 삼사입니다. 삼사는 내가 뭐랬어? 분명히 얘기했죠. 삼사는 이런 거 보지 말고 기억해봐. 삼사 뭐였어? 시작. 화폐와 곡식의 출납. 자, 호부는 뭡니까? 양안과 호족을 작성해서 결국에 뭐야? 양안은 뭐야? 양안은 뭡니까? 인구대장. 그 다음 뭡니까? 양안은 뭐야? 양안은 뭐야? 시작. 토지대장. 호족은 뭡니까? 그렇죠. 바로 인구의 수나 인구의 수라든지 그 집에 남자의 수를 기록한 게 호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호적과 양안을 통해서 조세나 공물과 역을 부담하는 근거가 호적과 양안이야. 우리 통일신라 때는 무슨 문서였죠? 민정문서. 이 민정문서가 고려로 넘어와서 호적과 양안으로 분화되는 거지. 근데 이 호적과 양안을 작성했던 것은 어디? 호부. 화폐 출납과 곡식 출납을 담당한 건 3사. 됐죠? 그 다음에 수치제도 보시면은 먼저 토지세. 조세는 토지세인데 몇 분의 몇? 10분의 1. 공납은 특산물을 징수하는 것이고 16세부터 59세까지 정남에게 부과한데 군역과 요역으로 구분한다고 했었죠? 군역은 뭡니까?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요역은 뭡니까?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국가가 필요할 때마다 부과하는 게 뭐였다? 요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전시과제도 봐봐. 전시과제도는 과라는 건 18관으로 구분하여 관리들에게 결국 뭡니까? 결국 토지에 대한 수조권과 전지, 그 다음에 땔감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였던 시지를 지급하는 것이 전시과야. 다시 한번, 전시과는 뭐라고? 18관 등을 나누어서 관리의 관등에 따라서 결국 전지와 그 다음에 땔감을 갖다가 뭡니까? 시자 수취할 수 있는 시지를 나눠주는 것인데 주로 뭡니까? 죽거나 퇴직을 하면 국가에 보통 반납하는 게 원칙이에요. 전시과제도 다시 한번 합니다. 저런 뭐야? 관료나 나중에 뭐야? 군인과 한인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꼭 관료에만 주는 게 아니야. 관료나 군인이나 한인에 이르기까지 결국 주는 토지제도가 전시과야. 역분전은 얘기했죠. 그 역할에 따라 분배하기 때문에 태조대가 중요하고 이건 뭐야? 일종의 공을 따져서 공로에 따라 주는 게 역분전이었고요. 자, 전시과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잘 들어. 시정전시과는 경종이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경정전시과야. 중요한 것은 경정전시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야? 잘 들어. 시험은 시정전시과와 경정전시과만 암기하시면 돼요. 전시과의 시작은 시정전시과, 경종 때. 이때는 뭘 반영했다?
호족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호족이니까 전현직 다 줬고, 그 다음에 인품도 분명히 반영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경정전시가가 되면은 대단히 중요한 게 뭡니까? 자, 지급 대상을 제한했어요. 지급 대상을 뭘로? 오로지 현직 관리로 제한하고 있고, 그 다음 뭡니까? 무반에 대한 차별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어요. 무반에 대한 차별이 완화되고 있었다. 영도 이해하시면 되니까 개정전시가를 보지 말고 시정전시가는 뭐라고? 경종 때 호족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현직 다 좋지. 두 번째 뭐라고? 인품을 반영했지만 경정전시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지급 대상을 무슨 관리로 제한했다? 현직 관리로 제한했다가 경정전시가야. 그러니까 포인트를 다 에울려다 못해. 인품은 언제부터 빠졌나요? 그건 개정전시가 때 빠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기억하지 말고 시정전시가 때는 인품, 간품 다 인품을 반영했다. 하지만 경정전시가의 포인트는 뭐야? 현직 관료가 대상이었다.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포인트를 잘 못 잡으면 엉뚱한 뻘짓을 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전시가는 암기하는 테크닉.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여기 뭡니까? 역분전의 역. 시정전시가 시, 개, 경. 앞자만 이거 뭐야? 역시개경. 고래의 수도는 역시개경. 순서는 역, 시, 개, 경. 시정, 개정, 경정. 이렇게 암기하시면 충분히 해결이 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갑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관리들에게 주는 토지가 과전이야. 됐습니까? 관리들에게 주는 토지가 과전이야. 내 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은 일반 사유지를 뭘 한다? 일반 사유지. 사유지를 뭐라고 그래? 사유지는 매매, 상속, 증여. 이런 매매, 상속, 증여 등이 가능한 사유지를 우리는 뭐라냐? 이걸 민전이라 불러요. 이걸 민전이라 불러요. 민전에 대해서, 민전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세금을 내야 돼. 반드시 세금을 냅니다. 몇 번이면? 10분의 1을 세금을 낸단 말이야. 그럼 이 10분의 1 누구한테 내냐? 국가와 관리한테 내는 거야. 국가와 수조권자에게 내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내면 돼. 국가에 내기나 수조권자에게 둘 중에 하나만 내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이 수조권자가, 내 말 잘 들어. 수조권자가 관리야. 그렇죠? 수조권자가 군인일 수도 있잖아. 수조권자가 관직에 합격하지 못했는데 공부를 하는 자가 있어. 이런 한이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은 이런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줬잖아. 그럼 이 관리들이 수조권을 행사하는 땅을 뭐라 하냐? 이건 과전이라 불러. 군인은 무슨 전? 군인전. 한인은 무슨 전? 한인전. 그러니까 이런 수조권을 행사하는 이런 모든 거를 다 전시가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전시가는 뭐부터? 관리부터 어디까지? 군인과 한인의 일까지 다 준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그 중에서 관리에게 주는 나름대로 수조권이 뭐야? 과전이라 부르는 거고. 이런 수조권자들이 수조권을 행사하는 땅을 우리 뭐라 한다고? 이걸 민전이라 부르는 거야. 민전은 매매, 상속, 증여가 뭐야? 가능한 땅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맞다고 안 맞다고? 맞다고. 대표 MI 아니? 예. 그래서 니네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뭐야? 이 민전이야. 민전이 뭐라고? 농민 땅이 아니야. 일반 매매, 상속, 증여, 임대가 가능했던 사유지야. 사유지는 무조건 세금을 내는 거야. 몇 번이면? 10분의 1. 세금을 무조건 내는 거야. 내는데 국가한테 내기도 하고 수조권자에 내기도 한다고. 이런 수조권자가 관리야? 그럼 관리가 수조권을 행사하는 땅을 우리 뭐 한다? 과전이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농민 입장에선 민전이지만 개인 입장에선 과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민전이면서도 군인이 수주할 수 있지만 이건 군인전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가 수주했어. 그럼 이건 한인전.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민전이지만 군인전도 될 수 있고 한인전도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전시과라 부르는 거야. 그런 걸 총칭해서 다 뭐라고 부른다고? 전시과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금은 몇 번이면? 10분의 1이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봐. 자, 먼저 국가 땅이 있어. 국가 땅을 빌렸어. 빌렸으면 이걸 빌리면 뭐야 돼? 빌린 거에 대해 뭐 돼? 지대를 내지. 지대는 몇 번에 몇이야? 이건 4분의 1이야. 이건 지대야. 세금이 아니야. 세금은 이 토지를 가진 사람은 걸 빌린 거니까 이건 지대라고. 조세가 아니라고. 근데 개인 땅, 사유지, 민전 있어, 민전. 민전을 빌렸어. 빌렸으면 이것도 지대를 내잖아. 몇 번에 몇이야? 그건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국가 땅이나 관청 땅을 빌렸어? 그러면 4분의 1. 개인 땅을 빌렸어? 그건 2분의 1. 세금은 토지를 가진 자가 내는 거니까. 이거는 토지 세금이 아니라 이건 지대 개념을 말한다고. 그 다음 공은전. 세습이 가능한 땅. 한인전. 애호화대 육품 이하 하급 관리 자주 중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 구분전 무조건 유가족.
민전은 아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요거 외로도 분명히 기억할 게 뭐야? 여기 뒤에 나와 있을까요? 아직 안 나와 있네? 뭐야? 왕실 땅. 이거 해야 돼. 왕실. 왕실에게 주는 땅. 왕실. 이거 뭐야? 내장전. 이거 많이 나와? 왕실에게 주는 거 뭐야? 내장전. 반드시 외우셔야 돼. 왕실에게 주는, 이건 다 외워야 돼. 공음전, 한인전, 군인전, 구분전, 민전 다 외워야 되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뭐야? 내장전. 이건 왕실에게 주는 토지 내장전. 알겠습니까? 특히 한인전하고 뭡니까? 공음전이 제일 많이 나와. 한인전과 공음전. 다음. 자, 농업기술 별표 치셔야 돼요. 자,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 시작된 건 삼국시대야, 지중왕 때. 근데 이게 일반화됐다? 이건 고려. 밭농사가 2년 3작은 시작이야. 논농사도 남부 일부장에 모내기가 보급됐던 거 맞죠? 일부 지방. 조선시대 가면 전국적인데 조선시대도 조선 후기에 가야 전국적이야. 뭘 잘 봐야 돼? 기피가리,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 시작의 일반화야? 일반화. 윤작법이 시작의 일반이야? 시작. 시작인 일반. 논농사가 남부지방의 이양법이 뭐였다? 시작. 이런 걸 잘 보란 말이야. 그 당시 농사는 무슨 집이요? 농상집이었는데 농상집이는 봐봐. 시작. 원에서 이함이 소개한 거지 우리나라 농사가 아니다? 아니다. 이함이 원에서 소개한 거지 우리나라 농사가 아니야. 그 다음에 목화재배도 뭐야? 시작이야. 뭐였다? 문익점. 자,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수공업 뭐랬어? 고려전기는 무조건 무슨 숭어업? 관청숭어업과 소숭어업. 그 다음 내가 뭐랬어? 됐어요? 시전은 시전과 관영상이 설치했는데 여기서 뭡니까? 매점 매석 같은 상업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한층이 경시선. 이 경시선은 누구를 감독하는 거야? 시전을 감독하는. 관영상전을 감독할 수가 없어. 관영상전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다시 고려전기 숭어업 뭐 이것만 잘라서 봐. 고려전기 숭어업 뭐라고? 관청숭어업, 소숭어업. 관청숭어업자는 뭐야? 공장 안에 등록됐다고 했었고, 고려 후기 숭어업은 사원숭어업과 민영숭어업. 사원숭어업은 승려와 노비가 품질 좋은 물품을 생산했고, 민영숭어업은 뭡니까? 국가가 비단 생산을 장려하는 등만 집안에서 숭어업이야. 암기하는 테크닉은 항상 어떻게 공부한다? 고려전기는 뭐라고? 고려전기는 뭐야? 고려전기는 뭘 말한다? 관청과 소. 고려 후기는 뭘 말한다? 고려 후기는 민영숭어업과 소숭어업을 말하고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고려 후기 때 시전의 규모 확대, 업종별 전문화. 아, 이거 좀 원은 뭐야? 육로교통 요충. 그러니까 육로교통 요충지에 있던 숙박업소가 원이야. 육로교통 요충지에 있는 숙박업소가 원이라고. 원이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 소금전매제 누구 때라고 아까? 충선왕 때. 이게 다 뭐라고? 고려 후기야. 그러니까 고려 후기란 걸 정말 알아야 돼. 다시 한번. 업종별이 전문화됐다? 고려 후기. 원이 상업의 중심으로 성장했다? 고려 후기. 소금 전매제다? 고려. 일단 고려 후기라는 거 더럽게 중요해. 알겠습니까? 자, 수공업은 암기하는 거야. 수공업 뭐야? 관청소, 민영과 사원. 그 다음에 고려 후기 상업에서 뭐가 중요하다? 시작. 원과 소금 전매제. 이렇게 딱 두 가지 외우시면 돼. 맞아? 안 맞아? 맞아. 시기 판단 따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화폐. 정부가 상업을 활발히 할 목적으로 제작한 거야. 누가? 정부가. 뭐라고? 정부가. 그런데 건원중본 누구 때라고? 성종 때야. 철전 동그라미 쳐. 철전 동그라미 치고 성종 동그라미 쳐. 성종 때 건원중보 철전. 숙종 때는 외우지 마. 사만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할고. 그냥 웬만한 거 나오면 다 숙종 때야. 다만 활구는 뭐라고? 은병이야. 잘 봐. 재밌어? 철전, 건원중보는 철. 얘는 구리, 얘는 은. 그래서 처음에 철, 성종. 그 다음에 구리로 한 거는 나머지 건 다 구리, 활구는 은. 공양왕 때는 저화. 중요한 건데 이 저화가 왜 중요하냐면은 저화는 두 번 있어. 집회야. 두 번 있는데 왜 두 번이냐? 이건 공양왕 때 한 번 하고 조선 태종 때도 나와. 근데 태종 때는 어떻게 나오냐? 태종 때는 어디에서? 사섬서. 사섬서라는 곳에서 저하를 발행했다 나오면 이건 조선 때고, 그냥 저하를 발행했다 나오면 둘 다 되는 거야. 저하 발행은 두 번 있어. 공양왕 때하고 누가 있다고? 태종 때. 다만 태종 때는 어디에서? 사섬서에서 나름대로 뭘 발행하고 있다? 저하를 발행하고 있다. 하지만 화폐 유통은 잘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자급자족 경제 때문에 화폐는 안 됐다. 활구 잘 봐주세요. 여기 활구야. 이거는 무슨 화폐를 말한다? 고액 화폐를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대무역.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이에요.
중요한 것은 잘 봐. 거란과 여진에게는 무조건 뭡니까? 우리가 농기구라든지 곡식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게는 뭐 할 건다? 바로 황과수운. 이걸 외워야 돼. 황과수운. 황과수운인데 순간적으로 수운은 여기도 있다 보니까 아라비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아라비아는 분명히 뭐 돼? 향료와 산호가 들어있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나머지 건 됐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해. 거란과 여진은 우리보다 후진국이지. 항상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뭐가 와요? 은이 오는 거야. 자, 봐, 은. 우리와 송에서 누가 선진국이야? 송. 그러니까 은은 후진국의 선진국이니까 송으로 나갈 때 뭐가 있는 거야? 은이 있겠지. 일본과 우리는 누가 선진국? 우리가 선진국. 은이 건너와야 되는 거 맞아? 은 건너. 그러니까 항상 은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시작. 은은 은인데 은 말고 시작. 산호하고 향료가 나면 건 아라비아. 그렇게 기억하면 돼. 중요한 것은 가장 최대 무역 상대 뭐냐? 고려의 가장 중요한 무역.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가 누구라고? 송. 됐어요? 일본과의 무역은 되게 중요한 게 뭐다? 밑줄. 11세기 후반부터. 요거. 서역은 통일신라 때도 서역과 활발했는데 특히 뭐야? 향료, 산호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쓸데없는 거 기억하지 말고 포인트만 잘 암기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항상 후진국의 선진국으로 은이 건너갔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가보세요. 여기 봐봐. 고려의 토지제도는 문무백관으로부터 문무관료, 과전, 부병, 군인전, 한인, 한인전 이렇게 줬던 거. 이걸 뭐란다? 전식과. 내가 말했어. 시작. 관료와 군인과 한인에 이르기까지 뭐야? 전식과. 전식과는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게 아니야. 전식과는 뭘 말한다? 월급 제도를 말해. 노동력 증발 권리는 안 줘. 노동력 증발 권리는 노급과 시급만 내죠. 무조건 뭐야? 직업의 대가로 수조권을 지급받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답 몇 번? 3번 정답. 경기 지역에 한정했다? 이거는 조선시대 과전법이야. 고려시대는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했고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조선시대 과전법이 돼야 됩니다. 나중에 배울 거야. 답 몇 번? 3번. 가와 다야. 가는 어디야? 누가 봐도 거란을 말하죠. 나는 뭐야? 카이펑이니까 뭐야? 카이펑, 송. 다는 일본. 가는 거란, 송금. 거란, 송은. 거란, 송, 일본. 거란. 경원계시. 미안한데 지금 이게 고려잖아. 계시와 후시가 나오면 무조건 조선시대야. 애원아 앞으로 문제 풀다가 계시와 후시 나오면 조선시대. 옳은 거 하는 거죠. 가에서 수입한 거. 가에서 수입했다. 가에 수입한 건 거란이니까 뭐겠어? 수은과 황이야? 아니죠. 수은과 황은 일본이겠지. 나와의 만상은 무조건 조선시대. 나에서 수출한 거. 나로 수출한 거. 우리가 수출한 게 뭐야? 금, 은, 인삼. 답 몇 번? 4번 정답. 삼포를 개항했다? 이건 조선시대. 아직 안 배워서 좀 짜증나겠지만 조선시대 개념과 고려시대 개념을 헷갈리면 안 돼. 이건 아직 조선시대 개념까지 배우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래서 지금 고려의 경제 파트까지 지금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렇게 고려의 경제 파트를 중심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몇 분 찍었죠, 여기까지? 감독님, 지금 몇 분 찍었어요? 말해줘, 빨리. 지금까지. 자, 그러면은 우리 뭐 사회 파트 얼마 되지 않아요. 사회까지 연결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시만요. 자, 이제 고려 사회입니다. 아, 고려 사회. 자, 보세요. 일단은 먼저 지배층이 뭐야? 귀족과 중류층. 피지세는 양민과 천민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양민은 잘 안 나와. 양민은 아니라. 자, 천민은 잘 안 나와. 천민은 이제 보통 노비들, 제인, 화척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제인하고 화척을 천민으로 바라봐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건 엄밀히 말하면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제인하고 화척은 글쎄 양인인지 천민인지 그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왜냐면 호족에 올라가질 않아요. 호족에 오르지 않고 있는데 요즘 최근에 나오는 좀 더 다수설에 의하면 제인과 화척은 일종의 양이냐 양인. 양인은 양인인데 세금을 안 내는 왕이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이거야. 그러니까 제인과 화척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요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겨봐. 봐라. 일반 양민에는 세금 내는 양민, 농민, 상인, 수공업자. 세금을 졸라 많이 내는 양민, 세금을 안 내는 양민. 이게 세 개로 있는 거야. 그냥 일반적 세금 내는 양민, 세금 졸라 더 많이 내는 양민, 세금을 안 내는 양민. 그러니까 제인과 화척은 세금을 안 낸단 말이야. 제인이 뭔지 알아? 제인 뭐야? 제인이 뭐야? 광대야, 광대. 오늘 연예인들 제인이야. 아십니까? 화척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도살업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갑니다.
귀족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문벌귀족, 무신, 권문귀족. 맨날 뭘 비교한다? 이런 문벌귀족과 권문귀족을 많이 비교해요. 권문귀족은 일단 누굴 등에 업고? 자, 원나라 등에 없는 세력이야. 중류층은 뭐야? 주로 말단 행정직. 그래서 뭐야? 서리는 잘 봐. 뜻봐. 중앙관청의 실무직. 향리는 향. 지방의 실무직. 남반은 뭐야? 남반은 궁중 실무직. 그래서 하급장교 이런 거. 이건 뭐야? 중앙군. 2군 6위를 말해. 고개 들어. 시작. 나름대로 중류층에는 세 가지가 있어. 중앙관청의 관리, 서리. 지방관청의 관리, 향리. 그 다음 뭐야? 남반, 하급장교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직업이야. 직업을 세습하며 대가로 토지를 지급받는다 이거죠. 향리는 뭐야? 외역전. 군인은 군인전 이런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양민은 대다수가 백정 농민이야. 그런데 아까도 했지만 향부곡소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는 애들이 누구야? 향부곡소야. 향과 부곡은 농업, 소는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는 애들이 소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노비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노비는 뭐야? 매매, 상속. 이런 매매와 상속이 가능한 애들이 노비야. 근데 노비 중에서도 사노비가 있고 공노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속된 노비냐 독립된 노비냐. 이 독립된 노비를 무조건 뭐란다? 외고노비야. 외고노비는 매년 국가나 주인에게 바로 매년 배나 곡식 등의 신공을 바치는 노비를 우리는 무슨 노비? 외고노비라 불러서 외고노비를 다른 말로 신공노비. 매년 뭐야? 곡물과 곡식을 갖다 곡물과 포를 납부한 데서 납곡노비. 뭐 이런 말을 외고노비라고 해요. 외고노비는 신문적으로는 뭡니까? 예속돼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양인 백정과 유사한 게 무슨 노비다? 외고노비다. 아, 외고노비 엄청 중요합니다. 시험에는 외고노비가 거의 압권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시험은 뭐가 나온다? 문벌귀족과 권문귀족 비교하는 거. 둘째, 요거 외워야 돼. 요거 외우면 된다. 직역을 세습하며 대가로 토지를 지급받는 계층. 무조건 직업으로서 월급을 받는 계층 누구야? 중류층이야. 그러니까 중류층은 직역을 세습하며 대가로 토지를 지급받고 있다. 이게 중류층이죠. 양인이 있고요. 양인에는 좀 더 세금 많이 내는 양이 향부곡소. 얘는 거주 이전 자유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비에는 무슨 노비가 유명하다? 외고노비. 외고노비는 뭐가 가능하다? 독립된 재산을 가질 수 있는 노비였다. 향도 뭐야? 향도는 매양 활동을 하는 조직을 향도라 불러. 그래서 매양, 향나무를 심으면서 미륵을 기다리는 활동하는 게 향도인데 나중에는 불교의 신앙 조직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다가 고려 후기 때는 농민 공동체 조직이야. 고개 들어. 그래서 불교 신앙 조직에서 출발해서 마을 공동체 조직으로 발전했던 조직이 뭐다? 향도야. 향도는 언제 발생했다? 고려야. 무슨 신앙 조직에서? 불교 신앙 조직. 그래서 나중에 뭐야? 마을 상부상조로 하는 공동체 조직으로 발전한 게 뭐야? 향도. 엄청납니다. 향도의 특징은 뭐라고? 불교 신앙 조직에서 농민 조직으로. 흑창은 누구 때? 태조 때. 의창은 성종 때. 제2보봐. 기금을 마련하는데 빈민을 구제하는 건데 이게 뭐야? 제2보. 위태로운 사람을 구제하는 기금이라는 건데 이건 광종 때야. 쓰세요. 제2보는 광종 때. 제2보는 광종 때만 합니다. 물가 조절기 하는 상평창이야. 상평창은 애워. 개경과 서경과 12목의 결국 물가를 조절하는 게 상평창이다. 상평창, 물가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게 상평창. 의료기관은 뭐야? 동서대비원, 병원, 해민국, 약국. 구제도감과 구급도감은 각종 재해 발생 시 임시기관이 뭐야? 구제도감과 구급도감을 말하고 있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 많이 나왔죠? 사회시책 많이 나옵니다. 흑창, 태조 때, 의창, 성종 때, 제2보, 광종 때. 상평창은 성종 때야. 성종 때인데 얘는 뭐야? 개경, 서경, 12목. 헷갈리면 안 돼. 상평창은 고려시대 상평창은 뭐라고? 물가조절이야. 고려시 상평창은 물가조절인데 개경과 서경과 12목에 있다. 법률은 뭐야? 당나라 법률을 참조했지만 대부분 관습법이었다. 고려 헷갈리면 안 돼. 그리고 형벌은 5개. 태장도 유사. 자, 그 다음에 반역죄와 불효죄가 중죄라는 거. 아시 한번. 고려에는 반역죄와 불효죄가 중죄. 형벌은 몇 개? 5개. 당나라 법률을 참조했지만 대부분 관습법 위주였다. 가족제도 1부 1처제야. 여자는 18, 남자는 20. 그 다음에 여성의 지위는 무조건 셌어. 봐. 준문상속. 남녀 구분하지 않아 여성이 제사를 할 수 있어. 사이야외에서 음수 혜택이 있어. 여성의 재혼도 비교적 자유로워. 재간 여성의 자식도 사회주의에서 차별받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딱 보는 순간 고려시대는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어땠다? 좋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갑니다. 딱 봐도 뭐야? 여자가 호주로 했다는 거야. 이렇게 여자가 호주로 하는 모습이 나오면 이게 언제였다? 고려야. 그림을 잘 봐. 딴 거 필요 없고 여자가 호주한다. 여자가 호주하면 무조건 뭐야? 고려야. 여성의 재가가 가능했었다. 맞죠? 골고루 맞죠? 호적기제 맞아. 아들이 없는 양자 안 돼요. 오로지 여자가 제사하면 되기 때문에 양자 드리는 것은 조선 후기야. 다 몇 번? 4번 정답. 가 주민 누구야? 가가 어디 있어? 가는 금, 은, 동, 철, 자기 뭐야? 특정 광물이라든지 이런 광물을 생산하는 거, 광물이나 수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게 뭐라? 소라고. 무조건 이런 걸 생산하는 게 뭐야? 소야, 소. 소 주민은 뭐라고? 주인에게 해마다 신공을 바쳤다? 이건 뭐야? 이건 외고노비. 중류층에 속했다, 남반이나 불렀다? 아니죠. 소는 양인에 속하죠. 수공업 활동에 종사했는데 금융 아니야. 수공업 활동에 종사한 게 아니야. 수공업 활동을 하는 건 맞는데 그냥 국가에 납부하는 거지 급료를 받는 게 아니야. 이거 삽먹으면 큰일 납니다. 소는 이런 수공업 활동하는 건 맞지만 국가에서 필요한 품을 생산해 주는 거지 급료를 받는 게 아니야. 다른 지역으로 이전. 소는 향부곡소는 좀 더 차별받는 애들이니까 다른 지역으로 종사하는 것이 금지였다. 답 4번. 천민이었다? 아니야. 일반 양인인데 좀 더 차별받는 양인을 말하고 있던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맞다고 안 맞다고? 맞다고. 대표 MI 아니? 예. 대표 MI 아니? 예. 요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해했습니까?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가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고려의 지금 후기 정치부터 경제, 사회까지 제가 다 마무리를 해드렸다는 것을 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에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문화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갈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출제자를 앞서가는 최고의 퀄리티 나영환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